얘기라는 거하고 좀 관련이 돼서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순교 같은 희생적인 행위도 크게 보면 결국 자기 만족을 찾기 위한 행위다. 이익에서 만족으로 바뀌었지만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 행복 추구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행위의 궁극적 동기는 사실상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 자신의 만족감에 놓여 있다. 상식적인 답변이죠, 그죠? 어느 수녀님이 그 복지센터에서 그 치매 노인이라든지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똥걸레를 빨면서 엄청 힘들겠죠, 그죠? 빨면서도 수녀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나의 다음 세상에서의 행복으로 이른 길이다 라고 하면서 똥걸레를 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쾌락주의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치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희생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만족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깊은 동기, 그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쾌락주의자의 전형적인 주장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자비를 하고, 사회봉사에 쾌락을 느낀 사람은 봉사정신 갖고, 거지에게 동냥을 하는 행위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콜릿을 먹는 사람이 그게 좋아서 먹는 거나 마찬가지. 그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만일 사람이 쾌락보다 고통을 더 좋아한다면 인류는 진작에 멸망했을 거야. 얼마나 명쾌한 논리입니까? 쾌락이란 무엇인가? 어떤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충족될 때 뒤따르는 심리 상태입니다. 상식적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욕구의 충족이 목적이야? 아니면 그 욕구 충족의 결과인 쾌락이 목적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구분해서 물어본 적이 있으세요? 쾌락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있을까요? 자, 저기 제가 괄호에 예를 들어놨죠. 짐작이 가시오? 길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NGO 같으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과연 인간의 모든 행위의 목적이 쾌락일까요? 쾌락주의자는 yes, 그렇다 라고 대답합니다. 솔직해요. 겉보기에 이타적 행위 속에도 실은 자기 만족감이라는 동기가 숨어 있는 거야.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이걸 심리적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윤리학 역사에서, 담론에서 이미 심리적 쾌락주의는 공개적으로 명시적으로 깨졌습니다. 자, 그 논리를 보시죠. 모든 행위가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쾌락에 대한 고려 없이 그 자체로 행해지기를 원하는 행위들이 있다. 1차적 목적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고, 쾌락은 그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부산물이다. 이수연 씨가 철길에 뛰어들었던 것은 그 사람을 구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뭐 죽어서 불행했지만은 만약에 거기서 자기도 살고 그 위험에 처한 사람도 살았다면 진정으로 기뻤을 것이다. 왜? 내가 그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뛰어든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살리고 싶은 목적이 절실해서 뛰어드는 것이고, 내가 그런 행동의 결과 행복했다면 그것은 부산물로 뒤따라온 것이다. 그렇지, 내가 저 사람을 구함으로써 내가 만족감을 얻어야지 하고서 행동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상식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타적 행위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면 쾌락을 목적으로 할 게 아니라 먼저 타인의 행복을 원해야 된다. 이게 당연히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그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교묘해서 우리는 마치 그런 논법에 이렇게 좀 휩쓸려 갈 듯 해요. 우리가 이타적 행위를 통해 쾌락을 얻으려면 쾌락을 목적으로 할 게 아니라 먼저 타인의 행복을 원해야 된다. 쾌락을 의식하지 않는 중립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쾌락을 얻는 좋은 방법이다. 이게 삶의 지혜, 결국 얻은 결론입니다. 쾌락 그 자체만을 위해서 행해지는 행위는 오히려 쾌락을 낳기 어렵다. 이것이 유명한 쾌락주의의 역설인데요. 너무 결과를 의식하면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자기의 그 원래 숨겨진 에너지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홈런을 너무 의식하면 범타가 나오기 쉽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로 힘을 빼고 욕심을 너무 부리지 않고 너무 결과를 의식하지 않는 그냥 그 과정 자체에 몰두 충실할 때 오히려 뜻하지 않게 더 좋은 결과가 온다. 이건 우리가 경험하는 상식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쾌락일까? 쾌락기계의 가정인데요. 이 쾌락기계 속에서는 온갖 자기가 꿈꾸는 환상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게 정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 뭐 로봇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요. 뭐 섹스 로봇을 비롯해서 지금 여기에도 이제 그 예가 나오는데요. 모든 자기의 꿈꿔왔던 정말 게임이나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꿈꿔왔던 모든 것이 실제로 심적으로 실현되는 세상이 온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나는 그 쾌락기계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그냥 쾌락만 누리다가 딱 죽게 되는, 깨끗하게 죽게 되는 그런 삶을 너는 선택하겠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제가 이 질문을 준비했을 때는 당연히 그 답을 기대하고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중학생, 우리 제자들이 중학생 애들한테 이걸 물으면 반 이상이 거기 들어가겠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사실입니다. 저는 그 중학생들의 태도에 대해서 분석은 여러 가지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걸 준비했을 때 물론 저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사이퍼의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사이퍼의 선택보다는 네오의 선택이 우리 자신의 상식에 더 부합한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이 질문을 준비한 거예요. 비록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진짜의 삶을 원하지 가짜, 가공의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게 아니다. 이게 나는 인간의 상식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정신병자들은 굉장히 남들이 원하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동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굉장히 자기 방어를 잘 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반사회적으로 보이지만 그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가지 않는데요. 잘 어떤 능력이냐면 자기가 후회하고 있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기회를 한 번만 달라 하고 남들에게 어필하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병자들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과연 도덕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느끼게 하기도 한답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가 이렇게 막 똥을 못 가리시니까 막 벽에 바르고, 실제로 우리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도 그러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례를 좀 봤는데요. 정신이 완전히 나가 계시지만 한 건 아니에요. 어쩌다가 좀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근데 막 그렇게 하고 밥을 드시고도 곧 잊어버리셔가지고 또 밥 내놓으라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정신이 이렇게 들면 며느리한테 갑자기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슬퍼하신대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그게 자기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남에게 못할 짓을 하는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정신 또 나가시니까 인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바로 그렇게 나오면, 그러면 치매에 걸린 상태가 행복한 거예요? 치매에서 회복된 상태가 행복한 거예요? 정신병자는 행복한 걸까요? 도대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인간은 뭘 추구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거 치료되는 게 좋은 거예요? 치매가 치료되는 게 좋은 걸까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런 쾌락적 혹은 자기 만족을 정당화하는 이런 논법에 의하면 치료되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네요.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매트릭스에서 네오의 선택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NGO 활동을 하시면서 무엇을 근거로 자신의 행동,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과 그 다음에 무엇인가 그 행복조차 뛰어넘는, 아니야, 행복에 위배되는 도덕을 선택할 수는 없지. 자, 그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설사 행복을 희생한다 하니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처음 세웠던 도덕적 가치, 도덕적 신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는가? 어떤 쪽을 더 선택합니까? 그 근거는 뭡니까?